네, 오늘컬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많은 소식들 담아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코로나19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가져온 변화, 바로 탈세계화겠죠. 근데 사실 이로 인한 영향 변화를 좀 아래에다 생각나는 대로 기입을 해봤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자급자족 온쇼어링으로 인한 설비 투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등등일 텐데요. 네, 이런 내용은 일찍부터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현상은 변화하진 않고 우리의 인식이 변화할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수들이 그 시기를 당겨서 상당히 압축적으로 변화를 이끌어온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다음 보시죠. 화요일 당잠사에서 정리해드린 화면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매크로나 테마적인 수급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펀더멘털에 수렴하기 마련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최근 외국인이 원자재, 인플레이션, 취약국을 선제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 환부담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달러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외국인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죠. 사실 우리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거라는 그 힘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기업들의 기초 체계력이 지금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말씀드린 이 기업 외에도 추가된 소식들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잠시 후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근창 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도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미증시 보겠습니다. 제가 자기 전만 하더라도 이 부분 다 시장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요.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분전했지만 구글, 알파벳 등의 하락으로 나스닥 시장이 좀 힘을 뺀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히트맵 보겠습니다. 빨갛죠. 구글의 실망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적도 좋진 않았고 앞으로의 성장 여력에 대한 혹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시간 외거래에서도 지금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페이스북 이 메타는 여기에서 많이 빠져서 이제 빨갛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었지만 시간 외거래에서 급반전하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어제 말씀드린 비자 6.5% 급등을 했습니다. 호실적이었죠. 여행, 레저 수요 강세의 영향이라는 평가 속에서 비자의 상승세와 함께 호텔, 숙박, 카지노, 골프 테마가 동반해서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제 카지노 쪽에서는 경마장 회사 캔터베리가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는데 다른 카지노 중소형 업체들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업체들이 약간 올라가는 정도였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파우치 소장은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벗어났다고도 언급하기도 했네요. 다음 보시죠. 자, 하락 섹터 보겠습니다. 방위 산업주가 꽤 크게 내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보잉이 주범이었는데요. 대규모의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좀 규모가 컸죠. 근데 사실 이 에어포스 원 요것 때문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맺은 계약입니다. 근데 추가 손실이 이어질지 여부가 그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중요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시장은 보고 있는 양상이고요. 보잉이 7.5% 빠지자 그 다른 업체들이 같이 밀렸습니다. 다행인 점은 그래도 좀 묵직한 대표 방산주들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 위안을 삼아야 될까요? 다음 보시죠. 자, 기업들의 실적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전망치가 특히 좋게 평가를 받으면서 어제 시간 외거래에서 기술주의 영웅으로 등극했는데 오늘은 페이스북 현사명 메타가 여기에 추가됐습니다. 매출은 사실 전망보다는 낮았는데요. EPS 이익 쪽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그 세부 내용 보시면 사실상 서프라이즈였다는 평가입니다. 기대치가 그전에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견조한 이익을 증명한 셈인데요. 사용자 수도 생각보다 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출 성장보다 이 이익의 규모와 안정성에 좋은 점수를 매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요. 폭등입니다.
17%, 18%가량의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이제 성장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메타의 시간 외 급등은 또 다른 기술주의 시간 외 상승 반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정규장에서 빠졌었던 기술주들도 다시 시간 외 거래에서 메타 실적 보고요.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지금 1% 넘는 강세 유지하고 있네요. 다음 보시죠. 자, 이 밖에 시장의 구원투수가 기대되는 호실적주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반도체도 좀 훈풍을 이어받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미국의 대표 반도체 회사죠. 퀄컴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때문에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아도 이 고가폰 있죠. 하이엔드 쪽은 아직 괜찮다는 걸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그 지난 분기에 사실은 그때도 긍정적인 실적과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그 외적인 사업부 걱정이 많아서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폰 사업부 외의 사업부도 다시 세부 내용 보시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지금 반도체 다른 주들도 힘을 내고 있고요. 퀄컴은 시간 외 거래에서 6% 급등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2% 가까운 상승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27% 급락했습니다. 연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 정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내렸습니다. 퀄컴의 힘으로 그나마 단기적으로나마 반도체주들이 반등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자동차 한번 볼까요? 요즘 자동차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괜찮죠. GM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포드의 실적이 추가로 발표됐는데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특히 다 공통된 내용인데 고마진 차량 사양 쪽에서 매출단이 좋았습니다. 결국 GM, 포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같은 방향인데요. 믹스 개선으로 결국 비싼 차를 많이 팔고 잘 생산했다. 여기에 좋은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만 이거 걱정인데요. 텔라닥이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폭삭 주저앉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원격 의료 기업이죠.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사랑한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성장주의 대명사격인데 언제 이렇게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을까요? 2018년 수준으로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37% 폭락하자 그 전에 몇 년 전 수준으로 주가는 회귀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성장주로 불리는 그 대형 기술주들은 사실 앞서서 확인해 보셨습니다만 이게 규모 측면에서도 세계에서 손꼽힙니다. 반면에 텔라닥은 현재 돈을 벌지 못해도 앞으로 원격 의료가 유망하기 때문에 그 미래의 기대치를 끌어다가 주가에 멀티플을 줬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인 지금 텔라닥이 주는 교훈으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성장주는 멀리하라로 잡아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내일은 미국 실적 발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 어닝데이입니다. 애플, 아마존, 인텔, 트위터, 로빈후드 등 쏟아지는데요. 이 안에서 애플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좀 살려내고 있는 분위기인데 애플이 찬물을 끼얹진 않겠죠. 예, 내일 들어오는 소식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다음 보시죠. 진격의 정제 마진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니 마진 붙여서 팔 수 있는 그 룸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을 기준으로 삼는데 매일매일 사실 그 데이터를 체크하기는 쉽지 않아서요. 핀란드 석유 가스 국영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제 마진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간밤에 이게 또 추가 고시가 돼서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54.49 이상. 56.79 며칠 만에 또 뛰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겨우겨우 50 넘겼었는데요. 그 이전으로 가면 그 연초에는 7에서 한 8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초보다 7배나 뛴 거죠. 이 영향으로 S-오일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정제 마진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기업입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치가 발표됐고요. 그 밖에 나머지 대기업들 실적 발표된 부분 쭉 정리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또 삼성 SDI도 호실적 발표했더라고요. 대기업들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슈 등의 각종 악재 속에서도 그를 뚫고 선전하고 있는 대기업들인데요. 그럼에도 국내 증시는 지금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이는 원화 가치의 상대적인 약세,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환율이 안정되어야 이런 실적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겠죠. 물론 수출 기업들의 환율 효과도 있었을 거고요. 원자재 상승을 함께 누린 기업도 있을 겁니다. 고점 부담, 즉 이 환율도 원자재 가격도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투자 판단 구체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